거기 보면 나눠주신 거에 무죄칠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 환한 얼굴로 대하는 것,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대하는 것, 몸을 수고롭게 하여 도와주는 것, 선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대하는 것, 자리를 내어주어 양보하는 것, 내 집에서 편히 쉬게 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나 많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베풀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면 사실은 계약도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별내에 있는 아이파크 2차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시겠다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형성이 안 되는 초창기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있으셔서 이제 다시 내놓고 하계동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일단 한 2년, 그러니까 그 당시 6개월, 1년 반만 더 살아보라고. 왜냐하면 2년이 지나면 이제 세제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선 불편한 게 먼저였어요. 제가 이분을 말리고 다시 이제 조금만 견뎌보시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분은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왜냐면 어떤 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얼마를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줬는데 저는 별내가 지금은 좀 사는 게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형성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다 4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2년 동안 살아보시고 이제 도시가 좀 안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개사는 여러 가지로 보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가진 사무실로 내가 가진 자격증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약이 오진 않아요. 몸이 아프고 나서 약을 먹듯이 인내를 걸쳐서 계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손님을 만나도 이 뒤에는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개사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기업인 협회 이런 데 모임을 좀 나갔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봉사 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로타리라든가 뭐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데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 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몇십억은 기본이고 몇백억 단위 뭐 자기 집 말고도 여러 가지 상가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그런 모임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돈이 좀 이렇게 필요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좀 많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책으로는 돈이다가 아니야 그렇게 읽었지만 현실에서 내가 돈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 다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한 가지 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돈으로는 못할 일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표정들이 쉽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친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알게 돼요. 사실 중개 시장은 다른 일에 비해서는 돈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왜 아시겠지만 집값은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른 만큼 또 수수료도 그만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벌리는 곳에는 반드시 마음의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가 돈이 벌리는 만큼 마음을 벌린다는 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수행을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택하세요.
중개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 중에 좀 이렇게 커다랗게 병에 걸려서 힘들게 이겨내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의 특징이 마음에 많이 담아두셔서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계약이 어그러졌을 때는 그냥 잊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쏟아부은 노력을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떠오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 다음 계약을 잘 할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첫 줄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돼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늘 궁금했어요. 우리가 보통 부자가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뭐든지. 그리고 나는 물질은 가난해도 마음은 부유하다. 그런데 왜 여기를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대할 때 내가 쏟아붓은 정성, 대가, 에너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배신, 고통, 이것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대가나 응어리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걸 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신에 대한 원망감, 여러 가지 짜증이 가득 차 있으면 계약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을 비워두는 것,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두는 것,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잘 계약의 세계로 안내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해도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인연 탓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어떤 꽃은 4월에 잘 피고요.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잖아요. 심지어 겨울에 피는 꽃도 있죠. 옆에 부동산 사장님은 지금 계약을 잘하고 계셔서 외제차도 뽑고 그러고 다닙니다. 멀쩡히 중개사 활동을 잘하던 나는 갑자기 마음이 부글부글해집니다. 내 중고차와 낡아가는 차를 보면서 갑자기 평화롭던 마음이 부글부글해져요. 그분은 봄에 피는 꽃이고 나는 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꽃이 봄에 필 수는 없어요. 모든 꽃이 가을에 피진 않아요. 여기 그 다음 페이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이 부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로 접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으로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모든 손님을 다 계약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손님과 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나는 의기충천한 초보 중개사거든요. 다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면 나하고 인연이 맺을 사람, 안 맺을 사람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파트만 하시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토지도 하게 되고요. 저희 그 세롬이 하나 아시는 분은 50억짜리 건물을 전속 중개로 받아서 하셨어요. 그냥 아파트 이런 것만 하시다가.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이 물건에 올인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잘 못하게 돼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작은 잔신경들에 내가 휘둘리거든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이 손님이 좀 안 좋게 되고 수수료를 깎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내가 상해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 수수료 그럼 좀 깎아주고 일도 적당히 하지. 이게 제일 위험해요. 수수료는 일을 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수료를 깎으려는 손님에게. 우리가 월급을 깎으면 생활이 어렵고 기분이 나쁘겠죠. 수수료는 중개사의 월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님들은 수수료 깎는 걸 쉽게 생각하세요. 또 수수료가 깎인 만큼 나도 기분이 나빠서 한두 가지 덜 확인하고 대충 해줘요. 말씀드리지만 제일 위험한 케이스예요. 일은 수수료가 적든 많든 설사 깎아줬더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마음의 기본 자세이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나에게 큰 물건으로 돌아와요. 나에게 큰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그냥 맡기지 않아요.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신뢰를 쌓은 사람이 나에게 그 물건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은 인생의 이력이 중개시장에서는 커다란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중개 하실 때 언제나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시면 저는 이 중개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인 분들을 만나서 잠깐 생활을 해봐도 돈은 사업이 어려우면 누군가 빌릴 수 있어요.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누가 빌려주기도 합니다. 마음은 누구한테 빌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노력으로 내가 닦은 마음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돈은 로또가 당첨되기도 하고 정말 누구가 그냥 친구가 주기도 합니다. 마음은 부모도 줄 수 없고 친구도 줄 수 없어요. 아시지만 우리 자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의 마음이 작아 있을 때, 마음이 뭔가 어그러져 있을 때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으로 해도 그 자식 스스로 성장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마음은 로또처럼 당첨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닦습니다. 샤워도 하고 깨끗이 닦습니다. 마음도 늘 닦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잘 닦이지 않아요. 때가 껴서. 우리는 얼굴을 닦고 옷으로 치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이지만 마음을 닦는 데는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중개시장에 있어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돈을 벌리는 곳에 마음이 어지러워요. 여러분이 마음을 버셔야 돼요. 중개시장은 수행자들이 찾아옵니다. 나를 수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최고의 직업 중개사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